안녕하세요. 어제는 황순원의 소나기를 소환한 점선으로 이어진 징검다리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살 것인가에 맺는 글 시작입니다. 당군 왕검과 모세. 뇌과학자 이대열에 의하면 생명의 중요한 진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메커니즘이 분업과 위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할 때 체세포와 생식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업을 들고 있다. 생식세포가 번식 기능을 완전히 도맡아 하게 됨으로써 체세포는 번식 이외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세포는 개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복제라는 생명의 근본적인 기능을 생식세포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같이 생식세포와 체세포가 분업을 하면서부터 생명체의 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도 분업을 통해 빠르게 진화하였다. 대표적인 분업은 종교와 정치의 분업이다. 우리나라의 시작인 고조선 시대에는 당군 왕검이 있었다. 당군 왕검은 두 가지 역할이 하나로 합쳐진 직함이다. 당군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말하고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말한다. 지도자를 당군 왕검이라 부른 것으로 보아 고조선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오면 불교라는 종교가 수입되었다. 이후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나뉘게 된다.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분열하듯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러한 사회 진화의 모습이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성경의 전반부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토대가 되는 책인 토라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민족 지도자다. 그런데 이 모세는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면서 동시에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내려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의 수장이자 법을 만드는 국회이자 사법부의 지도자이기도 한 셈이다.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고 다 한 사람이다. 이렇듯 이스라엘 초기에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당군 왕검처럼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지내는 40년의 기간 중에 모세는 자신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의 권력 중 일부인 제사를 지내는 권력을 형에게 나누어 주었다. 정치와 종교의 분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론이 속한 레이지파가 제사를 수행하는 부족이 되면서 종교 권력을 담당하였고 레이지파 출신 중에서 제사장이 선택되어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전쟁 같은 정치적인 일은 여호수아 같은 정치 지도자가 담당하게 되는 과도기를 거친다. 떠돌이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 서서히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금도 걷고 전쟁도 해야 하는 일인 정치는 체세포라 볼 수 있고 현재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동일하게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 종교는 생식세포라고 볼 수 있겠다. 생식세포처럼 종교 권력은 수천 년간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반면 체세포가 많은 진화를 하듯이 정치는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민혁명 등을 거치며
많은 진화를 이루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기 김희란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인데요. 여전히 많이 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